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터질 게 터졌고요. FOMC에서는 순차적으로 뭐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서 이제 테이퍼링도 단계별로 계획 발표를 하고 2023년도까지는 당초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봤을 때 2023년도에 내후년이죠. 내후년도쯤에 이대로 별 다른 변수가 없다면은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하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을 만든다라고 발표하면서 결국 시장에 충격을 받았고요. 기사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댓글이 더 웃겨요. 자, 미친 거 아니냐? 아무것도 확정 안 했는데 지 맘대로 올린다네. 정신 나간 놈. 기사를 이따구로 쓰냐? 댓글을 이따구로 쓰네요. 또 한 분은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물가가 비싸가지고 내수가 돌질 않는데요. 이 사람도 두 분 다 방향성이 맞지 않아요. 첫 번째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분은 전혀 이제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싸서 내수 경제가 안 돈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 올랐던 물가가 그대로 쭉 유지되거나 더 오르지 않는 거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자, 2023년부터 금리 올린다고 요 이야기를 쭉 일관되게 쭉 해왔는데 이제 와서 호들갑이냐? 그나마 이분께서는 그나마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자, 어차피 스텝 바이 스텝인데 FOMC의 발표도 이렇게 하겠다, 계획대로 하겠다.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통화 완화 정책을 다시 이제 걷어들이고, 그 걷어들인 상태에서 그 경기 진행에 맞춰서 물가를 보면서 금리도 조절해 나가겠다, 제로 금리를 탈피하겠다,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너무 이제 시장에서 호들갑으로 받아들이고 언론이나 기자들도 그걸 너무 이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대형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개미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거죠. 우리들이 굳이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충격을 받고 거기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떨어지면은 떨어지기 전에 적당한 수준에서 익절하시고, 아니면 익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손절하시고 현금 챙기시면 되시고요. 그러셔가지고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면은 땡큐인 거죠. 왜냐고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어차피 주식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싸게만 살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그 싸게 산 가격보다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또는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하루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설왕설래했고요. 분위기를 보면은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인 것 같고요. 다우존스가 0.7% 떨어졌고 나스닥은 0.2%, 선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시작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안 좋죠. 전체적으로 약세. 글로벌 자금은 아무래도 묶인다고 보는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일본은 떨어졌지만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별 영향이 없는 그런 분위기죠. 거기에 환율도 살짝 상승해 주는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달러 강세 기조가 더 공고해지다 보면은 이렇게 환율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주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게 조금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돼야지
그래도 외국인 자금이 두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가는 다시 71달러, 다시 이제 72달러에서 좀 떨어지는 분위기. 뭐 국제 금값이나 구리값 다 뭐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나쁘지만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 드리고요. 뭐 시초가보다는 그래도 코스피가 3264에서 그래도 한 0.4% 정도 조정받으면서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뭐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뭐 코스닥은 마이웨이 아직 충분히 못 올랐기 때문에 계속 나는 간다. 1003포인트 다시 천스닥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 국내 증시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삼성전자 이런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시가총액 상위 삼성, 하이닉스, 뭐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셀트리온, 기아차, 포스코까지 떨어졌고요.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LG화학이나 카카오 정도. 카카오는 뭐 뜨겁네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여러 가지로 2차 전지, 미래차 관련해서 뭐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뭐 코스닥도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형제들 괜찮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 셀트리온 제약이 요즘엔 더 뜨겁죠. 셀트리온 제약이 1% 가까이. 뭐 에코프로비엠도 같이 LG화학과 움직여주는 모습이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뭐 게임즈는 뭐 안 좋네요. 뭐 CJ ENM은 뭐 계속 뭐 컨텐츠 관련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 모습. HLB도 뭐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나요? SK 워터리얼즈도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부침이 있고요. 자, 뭐 기사 한번 볼까요? 자, 미국 금리 인상 신호에도 뭐 나름대로 아시아 증시 충격은 덜했다라는 머니투데이 마감 기사. 자, 코스피는 3260선으로 내려앉았지만 코스닥은 다시 2개월 만에 천스닥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고요. 뭐 내일은 뭐 또 어떻게 시장이 핑계를 대면서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지 요즘엔 워낙 눈치 보기가 심해가지고 저도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뭐 7, 8, 9 이때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어떻게 찍힐지 여기에 방향타가 잡힐 것 같고요. 뭐 당분간은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뭐 기대했던 뭐 글로벌 자금이나 이런 쪽으로는 크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인 대한민국 펀더멘탈로 뭐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뭐 꾸준하게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뭐 강세론자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뭐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기로 접어드는 그런 모멘텀으로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수출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뭐 앞으로는 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찍힐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신중론이에요. 완전 뭐 경기가 꼬꾸라질 거라고 보시는 분은 전혀 없고요. 조금 신중하게 지금 이 뭐 수출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뭐 취업자 수 증가, 여러 가지 뭐 소비 동향 이런 게 계속 좋을 수는 없다.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고 반짝 좋아졌다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신중론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중국의 어떤 탈락이나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G7에도 뭐 2년 연속 참석하고 뭐 세계적으로도 뭐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기조가 있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의 어떤 방역 능력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 또 뭐 여러 가지 바이오 허브, 백신 허브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위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핵심 산업에서 뭐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예전 수준으로 뭐 심심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안 오르는 것도 아닌 그런 경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존과 다르게 뭐 3% 성장하면 아우 대단해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뭐 기본은 3% 깔고 3%는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그런 경제로 한 단계 레벨업 하면서 조금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고요. 그 시험대가 그 첫 시험대가 7, 8, 9월에 수출 동향이 어떻게 찍히느냐 여기서만 제대로 찍어준다면은 앞으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져올 수 있는 파이 뭐 수출이나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위신이나 글로벌 스탠더드 쪽에서 우리나라의 프리미엄을 더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7, 8, 9 이 동향을 지켜보면서 꾸준하게 단기 매매로 투자하시고 익절하시고 뭐 방향성이 맞지 않다 그러면은 빠르게 손절하시고 다시 좋은 종목 저점 잘 잡으셔서 높은 가격에 익절하시고 현금화하시고 이렇게 계속 롤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종목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주로 많이 투자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계속 먹을거리를 계속 챙겨주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뭐 먹었으면 조금 토해내고요. 다시 이렇게 조금 토해내면 다시 또 먹고 이런 퍼포먼스가 계속 나와주죠.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상향 해주는 이게 그냥 단순한 종목은 아니고 ETF 상품이지만 거래량이 많고 변동폭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뭐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ETF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실 때 거래세를 내잖아요. 이 매도할 때 거래세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뭐 0.25%에서 다운돼 가지고 뭐 0.2 몇 프로인가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0.25%라는 게 한두 틱 정도 되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래세가 매겨지는 종목이 아니라 ETF 상품이어서 그냥 위탁 수수료만 내시면은 얼마든지 부담 없이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이 종목 이 ETF 상품 거래하면서 내는 위탁 수수료가 0.004%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정도면은 5천만 원을 거래한다 해도 5천만 원을 거래한다 해도 2,000원 수준 2,000원 수준의 수수료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고 팔고 매매를 하면서 짧게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27만 원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신풍제약이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 윗꼬리는 좀 달렸네요. 8% 상승했다가 조금 반납하고 4%에서 마무리.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나름대로 이젠 치료제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서 임상 결과가 나오는 수준인가요? 자, 우리 피라맥스를 기대하시는 분들 오늘 어떤 소식이 있나요? 별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는 찾기 힘든 것 같고요. 토론방 한번 가가지고 자, 어떤 소식이 올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신풍제약 이번 주는 예열 단계고 본격적인 게임은 다음 주. 오늘 왜 오른지 아냐? 야, 뭔가 공시를 냈나요? 자, 확실하게 뭐 이렇다 할 이야기는 없는데 주가가 반응을 한 건 사실이에요. 신풍제약 코로나 종식 백신에 먹는 치료에도 필수, 정부도 확보로.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 분위기를 끌어가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이거다라고 뭐 뉴스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죠. 뭐 찌라시가 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신풍제약을 꾸준히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하지만 뭐 저는 신풍제약에 대해서 기대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풍제약 5만원대가 온다 해도 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자, IA는 오늘도 5원 떨어져서 1300원 1320원 정도 이렇기 때문에 그 어제 시초가나 어제 보시고 움직임이 없다 싶으면은 정리하는 게 맞고 그 현금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에이드칩스는 뭐 오늘도 5원 올랐나요? 자, 찔끔찔끔 1180원 1200원을 향해 달려주고 있고요. 뭐 어떻게 움직일지 뭐 저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종목 모두 저점에서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고, 다만 이 자리에서 바로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IA는 뭐 500만 주 이상 600만 주 800만 주 1000만 주 정도 터질 때 거래량, 에이드칩스는 한 3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져줄 때 이런 날 분봉 잘 보시고 뭐 시초가를 돌파하는 돌파봉이 나오거나 두세 개 정도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양봉 확인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거래해 보시라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자, 뭐 덕성이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테마주고요. 뭐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으로 15만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별다르게 시장을 확 이끌어주는 그런 종목은 없고,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나름대로 개별 이슈로 달려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S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 날 때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 지금 이 컨텐츠 관련해서 뭐 기획사들이나 단순하게 이 기획사들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기획사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플랫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여러 가지 꽃놀이패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계속 돈질을 해주는 것 같고요. 뭐 이수입지수도 계속 뭐 특별한 이슈 없이 횡보 하락 중에 있고요. 오늘 좀 특이한 거는 그동안 괜찮았던 K사인이나 보안 관련주가 어떻게 됐나요? 라운시큐어나 드림시큐리티는 그나마 좀 뭐 강보합 수준이고 K사인은 조금 떨어졌네요. 어제 괜찮았던 ST팜 같은 경우도 뭐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 모습이죠. ST팜 같은 경우에도 뭐 CMO가 됐든 뭐 위탁 생산이 됐든 자체의 어떤 개발력이 됐든 계속해서 꾸준하게 모멘텀을 이어가 주는 게 아니라 좀 뚝뚝 이렇게 끊기는 느낌. 동아 소시오 그룹 뭐 이쪽으로 뭐 계열사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최근에 나왔던 그 이슈를 계속해서 이어가 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뭐 그에 반해서 뭐 텔레시스나 시그네틱스, 한미반도체, 반도체 쪽으로는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는 조금 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도 3% 가까이, 시그네틱스도 2,000원대 위에 올라선 자리에서도 2% 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의 하루였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개별 이슈인 것 같아요. 뭐 딱 이렇게 시장을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을 선도해주는 느낌이 아니고, 바이오에서도 딱히 어떤 종목이 이끌어준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뭐 메디톡스도 뭐 나름 개별 이슈가 있겠죠. 7% 정도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모두 다 움직여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도 짚어드린 것처럼 뭐 최근에는 개별 이슈를 만들어 가면서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가 삼성전자도 1%, SK 하이닉스도 2%, 뭐 1등주, 2등주 모두 다 하락하는 날이었네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이 반도체 관심 종목에 담아 놓았던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쏠쏠하게 이제 뭐 2, 3%대 뭐 이렇게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이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4%가 찍히네요. 다만 우리 AD칩스와 IA는 아직 바닥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요. 자, 제가 여기서 뭐 계속 이렇게 개별 이슈로 이야기해 드려봤자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혹시라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게 많은데 여기가 조금 재개발 지역이어서 통신 속도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제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어서 지금 생방송을 못 하고 있는데 뭐 종목 분석이나 개별적인 종목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장중에는 제가 방송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뭐 저녁 시간대 뭐 한 8시 정도라든지 좀 여유 있는 시간대에 한 뭐 2-3시간 정도라도 뭐 종목 상담이나 여러 가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한 최소한 너댓 명이라도 계셔야지 제가 방송 켜서 생방송으로 차트라도 봐드리고 포트폴리오라도 봐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없이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요. 자, 그렇게 한번 궁금하신 내용 있으셔가지고 실시간이라도 상담을 한번 받고 싶다, 종목과 차트, 포트폴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성향이나 매매 기법, 여러 가지 투자 원칙 이런 쪽으로 한번 조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영상 보시고 나셔서 생방송 하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내용 올리셔서 제가 바로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차트 봐드리고 기본적인 분석이나 기술적인 분석 해드리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최소한 한 5분 정도는 있으셔야지 제가 그래도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없어도 제가 여러 가지 뉴스도 이야기하고 경제 기사도 이야기하면서 시간은 때울 수 있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생방송 들어와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소한 한 5분 정도만 있어도 한번 시작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셔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